안녕하십니까. 원종태 통환자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호감의 대응체, 호감의 거절의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의 기술엔 감사의 기술, 질문의 기술엔 답변의 기술, 칭찬의 기술엔 겸손의 기술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감사의 기술 들어가서 왜 감사의 기술이 필요할까요? 누구에게나 감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왜 감사의 기술이 필요한지, 두 번째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왜 감사의 기술이 필요할까요? 듣기에 대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듣는 사람에게서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말을 하면서도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습관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작은 일에도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감사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편지나 선물을 같이 곁들이면 훨씬 더 효과가 크죠. 자, 답변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답변은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재앙은 내비서 나온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명언, 너 자신을 알라가 아니라 대포의 신대의 기둥 위에 새겨진 말이라고 해요. 이 말은 진짜 소크라테스의 명언,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알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아는 것만 답변해라 라는 말이죠. 자, 답변의 방법은 상대방이 원하는 질문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 답변하고 모르는 것을 답변할 때도 있어요. 모르는 것 답변 시에는 반드시 추정이라는 가정을 꼭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 대답을 했다면 바로 시정을 해야 되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겸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니어스 법칙의 사례를 보면 강자가 먼저 탈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그 호랑이나 사자 같은 그런 짐승들을 갖다가 하늘에 집어넣으면 막 싸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요. 서로 빙빙 돌다가 굶은 사자나 호랑이들이 한쪽에 비틀거릴 때 나머지가 달려들어가지고 그 약한 놈을 먼저 해치운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의 경우는 반대죠. 누군가가 마지막까지 남아야 된다면 인간은 예측을 하기 때문에 약한 자 여럿이 연합을 해가지고 강자를 먼저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1대1로 붙었을 땐 떨어질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겸손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권위 능력만큼 높은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은 질투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겸손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겸손의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신의 권위와 능력, 또한 학식 같은 거, 지위, 능력, 인기 등등을 갖다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듣는 사람이 은근히 짜증이 나면서 어느 순간 질투를 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칭찬하는 상대에게 감사를 아끼지 말고 반드시 내가 받은 만큼의 칭찬을 상대방한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부정적 감정의 거절은 불안, 죄책감은 상호성의 법칙, 푸딘더도, 푸딘더 페이스 기법으로 분노는 불만의 기술, 슬픔은 동정심의 기술로 거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상호성의 법칙 거절은 상호성의 법칙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 상대를 빚진 상태로 만드는 걸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상대방한테 빚지지 않으면 돼요. 즉 상대방이 일을 해주면 나도 일을 해주고 받은 만큼 주면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또한 상대방의 신뢰의 크기를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무조건 나한테 잘해준다, 그 사람한테 너무 믿다 보면은 사기도 당할 수 있고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3자와 상의 후 그 사람의 신뢰의 크기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푸딘더도가 뭐라 그랬죠? 문을 닫으려고 할 때 발을 뒤로 밀어가지고 문을 못 닫게 하고 설명을 하는 걸 푸딘더도라고 얘기했죠. 푸딘더도 기법이란 최초의 쉬운 부탁이 점점 세지는 걸 푸딘더도라고 하는데 이 최초의 쉬운 부탁을 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점점 어려워지는 부탁이나 설득을 개별적 문제로 구분하는 것. 처음에 10만원, 20만원, 야 10만원만 더 빌려줘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20만원 먼저 갖고 얘기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푸드 인 더 페이스 거절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푸드 인 더 페이스 기법이란 뭐죠? 문을 닫으려고 할 때 얼굴을 밀어가지고 문을 못 닫게 죄책감을 갖다 드리게끔 하는 게 바로 푸드 인 더 페이스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세게 불렀다가 나중에 작게 부르는 게 푸드 인 더 페이스입니다. 그건 바로 시간차입니다. 푸드 인 더 페이스의 기법의 약점은. 그래서 결정의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300 빌려달라고 그래서 안 돼. 100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그래 이게 빌려줄 게 아니라 그것도 조금 내가 상의를 해보고 줄게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빌려줄 수도 있고 안 빌릴 수도 있고 시간을 벌게 되거든요. 자, 불평의 기술 거절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평의 기술이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든 사람은 갈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평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를 만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평 기술의 문제점은 상대방이 약점을 비비면 너무 큰, 내가 좀 잘못했다고 그 약점보다 더한 걸 너무 요구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의 기술을 되쳐야 되는데, 사과의 기술을 바로 왜 사과의 기술이 필요할까요? 인간관계나 오해나 실수는 필연적인 겁니다. 내가 원해서 그거를 갖다 그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피해를 입히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요. 화난 상대를 진정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또한 싸우지 않고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무엇이 화가 나 있는지 반드시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상대방이 무엇이 화가 나 있는지 듣지도 않고 무조건 미안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신이 잘못한 것이라 판단되는 부분에서, 내가 잘못한 대로 판단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했다. 내가 이거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안 했다라고 정확하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던 이유, 뭔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뭔가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사실대로 밝혀야 돼요. 자꾸 여기서 거짓말 하다가 밑도 끝도 없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밝히고 고칠 점에 대해서는 상의를 합니다. 그분하고 나하고 그럼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는 또 이런 일이면 또 이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과 시 유의점은 아까 말씀드린 무엇을 잘못한지 모르고 무조건 하지 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사과를 한 후 잊어버리고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하고요. 무조건 고친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서 사안을 분리해서 대응을 꼭 해야만 합니다. 자, 동정심 거절의 기술. 자, 왜 동정심 거절의 기술이 필요할까요? 죽은 원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기장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게 굉장히 쇼킹합니다. 말라리아로 아프리카에 많은 아이들이 죽으니까 전 세계에서 그 나라에 모기장을 보내달라고 모기장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달 뒤 더 많은 아이들이 말라리아로 죽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모기장을 보내줘봐야 한 2달밖에 못 써요. 근데 너무 많은 모기장이 들어와다 보니까 그 나라에 있던 모기장 공장이 파산을 해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2달 뒤에 모기장을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자 더 많은 아이들이 모기에 물려 죽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 선의가 악의가 될 때도 있고요.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동정심을 생각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진짜로 도울 위치가 되는가? 능력, 금전, 사회적 위치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고, 도와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정심을 어떻게 거절하는 게 좋을까? 상대방에게 나의 어려움, 내 위치나 금전적,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절을 하라는 것이죠. 자, 내가 부족함을 표시하고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또한 방법입니다. 빚진 친구에 대한 대환 대출을 추천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자, 감정의 거절법을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공감의 거절은 체감, 초속감, 동질감 거절법이 있었고요. 호감에는 감사, 답변, 겸손, 그 다음에 부정적 감정은 죄책감, 분노, 슬픔 등이 있었는데 각각 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감정의 거절의 기술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논리적 거절의 기술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